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2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른바 광폭 행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잘 아시다시피 그 이른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았죠. 그 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공모해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수사 지휘권을 배제하는 그런 그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마 그 배경에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충분히 되고도 남는 그런 조치였죠. 왜냐하면 워낙 이례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이것이 검언유착이다. 그리고 많은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까지 대검에서는 그거 증거 있으면 가져와 봐라.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직거래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혹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직접적으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할 수 없습니다. 수사를 지휘할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통하여서만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검찰청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 만약에 직거래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근데 직거래한 정황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언유착이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언론 보고 단정했겠습니까? 언론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더 문제는 7월 29일 날 이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직접 법무연수원에 가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기 위해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그 집행 과정에서 이른바 이제 독직 폭행 의혹이 났었죠. 독직 폭행은 검사나 경찰관 등 사법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어떤 직권을 남용해서 그렇게 해서 폭행을 가했을 때 그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혐의입니다. 근데 한동훈 검사장이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해서 독직 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검찰이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 고검에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29일 날 그 사건이 있었으니까 7월 30일부터 감찰에 착수했고요. 그 당시에는 김영대 서울 고검장이었습니다. 근데 김영대 고검장 사의를 표명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인사가 있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김영대 고검장이 감찰을 시작하니까 이정현 서울지검 1차장, 중앙지검 당시에 1차장이 직접 고검에 전화를 해서 자, 이동재 전 기자를 기소하기 전까지는 감찰에 응할 수가 없으니까 감찰을 좀 미뤄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얘기지 결국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를 받고 전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서울 고검에 중앙지검에 어찌 보면 감독기관이 서울 고검인데 근데 고검에 어찌해서 중앙지검 1차장 정도가 전화를 해서 이거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하에 했을 텐데 결국 이것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일종의 감찰 방해 행위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서울 고검의 감찰까지도 방해하고 있는가 하는 첫 번째 의문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정현 1차장 검사가 그런 식으로 서울 고검에 그 이른바 압박을 넣은 그 이후에 김영대 당시 서울 고검장은 감찰에 빨리 착수하라. 그리고 감찰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라. 원칙대로 진행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움직입니다. 직접 움직여서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찾아가서 김영대 고검장한테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좀 미뤄달라.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할 때까지 미뤄달라. 제가 보기엔 아마 거의 완벽한 조작을 하기 전에는 기소 못할 거래요. 그러니까 결국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로 들립니다. 자, 이게 이제 왜 문제인가 하는 것은 서울 고검은 서울중앙지검의 상급기관입니다. 상급기관을 찾아가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거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압박. 이걸 왜 압박이라고 보느냐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뒤에 누가 있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자, 이번 인사에서도 지금 채널A 그 강요 미수 사건,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사건에 사실은 이 사건이 검찰이 목표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수사 자체가 원래 처음부터 프레임이 잘못 짜여 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강하게 드는, 그래서 저는 조작 미수 사건이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사건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이정현 1차장 검사, 그 다음에 이정현 1차장 검사를 지원팀을 했던 3차장 검사 그 산하의 반부패 2부, 거기에 이제 3차장 검사, 이 두 사람이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승진하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좋은 요직으로 갔습니다. 이정현 1차장 검사 공공수사부장으로 갔고요. 신성식 3차장 검사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가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코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감시하는 역할을 맡을 정도로 정말 요직이죠. 과거 같으면요, 중앙지검 1차장 검사나 3차장 검사가 검사장으로 검사장으로 1차장 검사는 그 승진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승진하면은 검사장 초임이 갈 수 있는 자리를 갑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대개 제주지검장 자리입니다. 제주지검장. 그런데 윤석열 사단이라고 부른 박찬호 대검의 공공수사부장은 그 자리에서 좌천돼서 제주지검장으로 갔습니다. 거꾸로 됐습니다. 원래 공공수사부장이 과거에 대검 공안부장입니다. 대검 공안부장은요, 공안부장을 마치고 나면 대개 검찰국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갑니다. 영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박찬호 제주지검장은 윤석열 사단이라는 이유로 저 제주도로 쫓겨갔는데, 지금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 3차장 검사는 바로 이성윤 라인, 추미애 사단이라는 이유로 검사장을 달자마자 과거로 따지면 대검 중수부장, 대검 공안부장으로 영전을 한 겁니다. 이 또한 인사 횡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인사의 배경에 결국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김영대 고검장을 찾아가서 이때까지 밀어달라 정진웅 부장검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그 제대로 된 검찰 지휘선상에서 있었던 얘기냐? 그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죠. 그럼에도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종횡무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이 또한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하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한동훈 이제 검사장에 대한 기소 얘기가 서울중앙지검 얘기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혐의로 기소를 하죠? 그런데 그 흔적이 바로 이동재 전 기자의 공소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공소장과 관련해서 별도의 그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공소장이 또 뭐가 문제냐면, 그 공소장은요, 2월 13일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부산 고검 차장검사실에서 만나서 한 대화 녹음 파일도 있고 녹취록도 있습니다. 그 녹취록에 없던 얘기까지 거기에 끼워 맞춰 넣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앞뒤 말을 바꿔놨습니다. 이거는요, 조작입니다. 조작. 예를 들어서 말이라는 게 어다르고 아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뭐라고 하는 거를, 질문을 앞뒤를 바꿔놓고 있으면 그게 자칫하면 공모가 됩니다. 공모.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다가 내는 공소장, 재판에 넘기는 공소장도 이 2월 13일 대화록을 앞뒤를 바꿔놓고 없던 말도 넣고 해서 거의 소설 쓴애 수준으로 넘겼다. 이러면 이제 앞으로 그 판사가 뭐 그 녹취록하고 이 공소장을 뭐 다 이렇게 대조해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오늘 아침에 보면 그 주요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거의 백주에 대놓고 조작을 한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2월 13일 날 대화록에 있으면 그 대화록 정도는 최소한도 제대로 그 인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뭘로 보인다, 해석은 그다음부터 검찰이 그 자기네들 이제 기준에 따라서 할 수가 있겠지만, 대화록 자체를 조작해놓고 그러면 그 조작의 결과로서 해석은 당연히 그러면 공모 쪽으로 해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공모 쪽으로 프레임을 설정을 하고 그렇게 조작을 해놨으니까 이런 일을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 이성윤 지검장의 배후에는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포트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법원 같은 경우 지금 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그 소속 또는 그 어간에 있는 판사들이 상당 부분 그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도 검찰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법원은 뭐 또 1, 2심 있고 3심까지 있습니다. 물론 3심은 이번에 보니까 이흥대 대법관 제청을 했는데 또 조국 전 법무장관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흥대 그 판사가 만약에 대법관이 된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이제 드디어 이른바 진보 성향이라고 하는 대법관들이 과반이다. 이렇게 되니까 대법원 판결은 이제 믿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아마 1심과 2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 뭐 이런 부분에 오히려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참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건 이제 신임 고검장은요, 조상철 고검장,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조상철 고검장 인사를 낸 겁니다. 아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 정도면 뭐 이 채널A 검언유착 수사팀 이 부분을 아마 이 감찰도 자기들 그 소기의 기대대로 그 제대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 짓지 않겠는가, 기대대로 마무리 짓지 않겠는가, 아마 이런 판단을 해서 그 일단 임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은 뭐 이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적어도 취임식 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해석하면 현재를 힘들고 어려운 때로 규정을 한 것이죠.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때는 뭡니까?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문제로 해서 경찰의 수사권의 상당한 부분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 이것이 힘든 상황일 수 있고, 이 조상철 고검장의 머릿속에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립무원의 상태. 그래서 서울고검장이면서 본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사실상 받기 어려운 그런 구조, 그 다음에 오히려 중앙지검장이 올라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좀 해주쇼 라고 치받는 상황, 이런 상황을 얘기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 거기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과연 뭐냐? 원칙과 기본이야. 그거야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통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이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생각하는 것과는 원칙과 기본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 저도 검찰 출입했습니다만은 검찰에서 제가 보고 느낀 그 원칙과 기본, 이것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무슨 뜻으로 원칙과 기본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 본다면 적어도 검찰은 검찰총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것이 검찰청법에 엄연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과 기본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서울고검장은 신임 고검장이 그 서울고검의 감찰부를 지휘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감찰부가 바로 지금 정진웅 부장검사를 감찰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수사 중이기 때문에 감찰을 미뤄달라?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게, 수사 중에 벌어진 독직폭행 의혹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감찰을 미루면 독직폭행 등 여러 가지의 위법행위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정진웅 부장검사가 벌일 텐데, 그렇지 않아도 그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카카오톡의 비번을 새로 받아서 그걸 들여다본 것이, 자, 불법 감청 의혹, 그 다음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의혹, 이런 또 다른 불법 논란을 부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빨리 감찰하지 않으면 어떤 불법을 또 저지르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데 자, 수사가 끝날 때까지 미뤄달라? 얘기가 안 되죠. 그리고 그건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울고검장이, 신임 고검장이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감찰도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게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 하는 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벌이고 있는 종횡무진 행보, 이것은 전 뭐 법률적인 것은 상세히는 모르겠으나 일단 월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서울고검장에 대한 강요 혐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